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모였던 집회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명 그분들의 목소리도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귀담아 들어야 한다. 네. 검찰 개혁을 향한 목소리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의 논평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네. 200만 명이 모였다. 민주당 한 현역 의원이 그렇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식 민주당 논평이 숫자가 본질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촛불은 숫자가 본질이고 어떤 집회는 내란 선동이고 그 기준이 뭡니까? 저희 국민들이 볼 때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의 마음을 아는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정치인 여당이든 야당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촛불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는요, 권한이 제거됐다고 인지되면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한은 뭐죠?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열심히 일 안 하고도 사모펀드인가요? 예. 그런 거 해서 돈 벌 수 있구나.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 마음은 그거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숫자 놀이 하실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아파하셔야 되는 게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온 이유는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믿었던 그 정부, 그 일을 해주십사 하고 나온 겁니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온 부모들, 아파도 나왔던 부모들, 그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폄훼를 하신다는 자체를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 5천만 모든 국민은 민주당의 또한 국민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러한 그 멘트 지금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셨던 내란 선동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에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정말 슬픕니다. 예, 뭐 여당의 공식 논평 입장은 들려드렸고 종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제 집회 보셨죠? 예, 어제 저 국감 준비하면서 TV로 봤습니다. 예,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예. 소초동도 놀랬지만 어제 광화문도 또 그 이상으로 놀랬던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의회 정치가 대의민주주의고요. 시민사회에 각계각층의 갈등이 분출되는 것을 어쨌든 다 끌어와서 토의를 통해 가지고 그걸 다 녹여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회 정치가 점점 무력화되고 정치를 통한 타협, 합의, 그러니까요. 이거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정치권들이 그 조정 기능은 내팽개친 채 이런 거리 민주주의에 의존을 해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죄송스럽고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숫자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광화문에 계시는 분도 우리 국민이고, 그럼요. 서초동에 계시는 분도 우리 국민인데요. 그럼요. 우리 여의도에서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 지금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200만이면 어떻고 300만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 다 우리 국민이고.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어떤 거는 정당 집회고 어떤 거는 국민 집회고라고 하는 것도 그건 진영 논리에 따른 이분법적인 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 하야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란 선동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야란 거는 잘 아시다시피 탄핵이란 것은 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헌법기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희는 좀 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 원래 의회 정치로 복귀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홍천 의원께서 정말 정답을 딱 말씀해 주셨어요. 서초동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광화문 국민도 우리 국민이다. 나누지 마라 정당들이. 따끔한 돌직구 일침을 날려주셨는데 청와대는 어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지난번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모였던 집회에 대해서는 많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입장을 내놨었는데 어제 집회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어제 광화문 집회에는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28일 서초동 집회 관련돼서, 그러니까 조국 수호 집회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입장을 냈었는데 어제 광화문 집회와 관련돼서는 청와대가 발표할 입장이 없다. 발표할 입장이 없다라고 지금 답을 했어요. 국회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정치 기능이 소위 아침에 이런 비유를 해서 못합니다만 변비에 걸린 것 같아요. 뭔가 좀 꽉 막혔다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수많은 의견이 들어가면 소위 그 장의 기능이 국회의 기능이 예. 잘 활성화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변을 배출하고 이렇게 인간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약간 그런데 변비다. 그러니까 뭔가 네, 좀 무슨 말이냐면 많이 묵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그러니까 서로가 몇백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끊임없이 정치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사람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아침부터 참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괜찮아요. 그런 상황이 이런 거란 거. 그러면서 의회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의회에 예. 무조건 와라? 죽죠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작동을 하고 있도록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여당이 해야 되는데 내란 선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들께서 어떻게 집권하셨는지 까먹으셨습니까? 저는 특히 국민이 이렇게 뭐 광화문이니 서초동이니 분열된 거에 대해서 슬픈 거예요. 아까 슬프다고 얘기했던 게. 그게 뭐냐면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 결과는 어떻고 과정은 어떻고 이 말은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반대했던 한 분 한 분도 우리 국민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께서 취임하시는 날이 오늘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라고 취임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책 발표할 때마다 판이 두 조각으로 나는 게 선명한 것들만 주로 발표를 하고 그 통합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결과적으로 지금도 보십시오. 국민을 이렇게 두 조각 내고 분열된 거에 마음 아파해야지 우리 몇 명이야. 니네 몇 명 나올까? 그거는 내란 선동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통합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저는 북한하고 통일을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통합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 분열에는 관심 안 가지시면서 북한하고 통일만 얘기하십니까? 먼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통합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퇴진 요구하면은 내가 광화문 직접 나와가지고 그 국민들과 끝장 토론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화 시간 가지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하셔야죠. 왜 어제 같은 일에 청와대에서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지난번에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라든지 대화하겠다라든지 죄송합니다. 정말 목이 메입니다. 어제 현장에서의 그 느낌을 대통령께서 아신다면 정말 답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